네, 그 매달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감정원, 뭐 기타 뭐 어떤 그런 주택과 관련된 기관들에서는 이제 매달 또는 분기별로 해서 이제 통계자료를 냅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제 관련 지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뭐 지표겠죠. 전세값이라든가 수도권 지역, 그 외 지역의 가격은 어떻게 변동이 생겼는지, 뭐 이런 것들 매달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주로 이제 제가 매달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 이제 표본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는 10월 달 건 이제 11월 달에 나오겠죠. 이제 9월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뭐 국토연구원까지 다 이제 자료를 발췌해서 이제 통계를 낸 거고요.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딱 1년 정도 통계입니다. 그랬을 때 매월 바뀌는 통계들이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순환 변동치라든 소비자 물가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는 작년 9월에는 0.4%대였다가 지금 현재 9월은 1.0% 오른 편이죠.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는 2.51%였다가 2.39%로 내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금리가 이제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든 지가 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금리도 이제 내린 거고요. 또 주택담보대출액은 현재 실제적으로는 많이 늘어난 편이죠. 625조 원에서 650조 정도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1년 동안 한 25조가 늘어난 거고요. 주택에 관련된 담보 대출 금액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주택 규제가 이제 주택과 관련된 대출 규제가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택 관련된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지금 알고 있는 신용대출이라든가 다른 대출을 이용했겠죠. 또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연체율이 있겠죠. 연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작년 9월에는 0.21%에서 0.17%로 좀 떨어진 편이고요. 실제적으로 연체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은행에서도 이제 우량한 채권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연체를 하지 않는 어떤 수요자들이고요. 대부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연체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설 수주액이 14조 3천억 원 정도가 이제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이제 11.8 포인트로 따지게 되면 포인트로만 따진다 하더라도 한 2.3% 정도 떨어진 거고요. 준공물량도 마찬가지죠. 작년 9월에 4만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4만 3천 가구에서 현재 3만 3천 가구 정도로 좀 떨어진 편이다. 한 만 가구 정도가 떨어진 거죠. 공급량이 그만큼 줄었다. 공급량이 줄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거는 애들도 아는 상식이죠.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요. 위에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늘어난 상태면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고, 당연히 준공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도 심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웃돈도 붙고 피도 붙고 당연히 갖고 있으면 나중에 돈이 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된 다음부터 실제적으로 분양가 상한 금액보다 보통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로또 분양 아파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주택도시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주변 단지에 비해서 얼마 정도 대출 금액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미분양 분량이 6만 가구 정도였습니다. 작년 9월에. 근데 올해는 2만 8천 가구. 많이 소진이 됐죠. 미분양 물량이 많이 소진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그만큼 더 실제 미분양 물량 쪽으로 더 이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청약 규제라든가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을 규제 벗어날 수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 다 미분양 물건들입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물론 양도세 비과세 조건들도 따라줄 수 있는 조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의 물량들이 많이 소진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4였습니다. 작년 9월까지는요. 100이 넘어가게 되면 현재 심리지수가 그만큼 수요 쪽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사고자 하는 수요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로 딱 보니까 120.3까지 올라갔습니다. 20% 정도가 올라갔죠.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굉장한 수치가 높아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집을 정말로 필요로 하지 않았던,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현재 집을 사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 지역에 집 하나 사두게 되면 나중에 5, 6년 후에는 집값이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을 절대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지금도 그런 생각들은 계속 현재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집값이 월등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고 또 소비자들은 기대를 하는 겁니다. 또 주택 매매 가격 전망도 현재 106.7까지 올라간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전망이라든가 소비자 심리가 그만큼 이제 우상향으로 기대 심리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량도 그만큼 뒤따라주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가격은 계속 경쟁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떤가, 아파트 매매, 전세, 토지 가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국적으로는 1년 동안에 5.83%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전세는 4.67%. 이건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수도권 지역만 놓고 보게 되면 서울과 인천, 경기를 다 포함했을 때 8.71% 정도가 오른 상태고요. 1년 대비. 그리고 현재 전세 가격은 6.47% 정도. 비수도권이 아무래도 당연히 조금 덜 올랐겠죠. 3.01에 3.19%. 그리고 서울 지역은 5.10%에 4.67% 정도 이제 상승을 했고요. 강남 4구는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48 정도. 그리고 전세 가격도 당연히 덩달아 5.14%까지 같이 오른 상태입니다. 1년 만에 7%대 이상 오른 겁니다. 이건 통계이기 때문에 어떤 단지,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평균치를 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18.49% 엄청난 수치죠. 지방도시 중에서는 대전과 실제적으로 대전, 울산, 세종 이런 지역들이 정말로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실제적으로 41.57%가 올랐습니다. 세종시의 토지 가격, 주택 가격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행정도시라든가 기본적으로 관공서 이전의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의 가격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그 약간 비대칭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가 없는 지역들이 어떤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에 편승을 해서 오른 거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로 수요가 몰렸다는 얘기는 그 수요는 실제적으로 공급을 또 그 주변에 있는 현재 실제로 그 주택을 채울 수 있는 수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대전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세종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오른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거죠? 전체적으로 안 오른 지역이 없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과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그때 당시에도 집값만 50%가 올랐고요. 토지 가격은 거의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형태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꺾임새가 보이지 않고 계속 오르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를 다시 보여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정책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도 말씀드린 대로 103.5에서 120.3까지 이제 치솟은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 수치는 계속 오를 겁니다. 전체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주택사업 경기라든가 사업 경기 실사지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재건축 가격도 현재 1년 전에 비해서 서울과 강남 4구,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면 서울 지역이 5,300만 원 정도대였습니다. 평균 가격이. 또 현재 강남 4구는 5,600만 원이었다가 6천만 원을 찍었죠. 이제 6,003원, 그러니까 6천만 원이 넘어간 상태고요. 거기에 또 따라서 서울 지역도 5,600만 원까지 오른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 현재 경기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 않은 상태를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올랐다 말씀드리고요. 1,700만 원에서 2천만 원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지역별 분양 가격도 실제적으로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해서 전국 지역들, 대표적인 지역들을 보게 되면 서울 지역의 평균 가격이 2,259만 원 정도입니다. 재건축 가격이 6천만 원, 신축 분양 물건은 2천만 원대.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시장에 나가보면 2천만 원짜리 분양 아파트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북 지역도 보통 3천에서 4천만 원씩 줘야 되고요.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평균치를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파트 분양 분량의 면적을 따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60평방미터 이하냐 이상이냐 또 그 초과가 되느냐 봤을 때 서울 지역은 이렇게 미미한 수치밖에 안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물량 공급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의 집값은 계속 자극을 할 거고요.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 된다. 재건축 규제가 빨리 완화가 돼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유형별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 실제적으로 작년 대비 작년 0.02 마이너스였는데요. 0.81
10%까지 올랐죠. 지금 임대차 3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전세 가격은요, 제가 봤을 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족한 공급량에 전세 물량은 계속 현재 소진될 테고요. 전세 물량이 계속 공급이 되지 않는 한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임대 시장도 불안정을 계속 가속화된다. 또 규모별로 봤을 때도 40평만 메타냐, 또 그 이상 되는 거냐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전세가가 계속 치솟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매가도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 아파트 전세 가격 말씀드린 대로 전국 수도권 5개 광역시 기타 지방 봤을 때 3.3평방미터당 실제적으로 9월 달까지 작년에는 1,230만 원이었는데요. 3.3평방미터당 실제적으로 1년 사이에 1,364만 원. 이제 이거를 평으로 나누게 되면 보통 한 4천만 원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가격 지수 변동률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전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당연히 월세 쪽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월세 가격도 0점 마이너스대여서 실제적으로 다시 현재 0.2%대 이상의 플러스로 다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임대료도 높아지고 전세 가격도 높아지고 서민들이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지 가격, 마지막으로 토지 가격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토지 가격도 전국적으로 부산, 광주, 세종, 제주까지 쭉 봤을 때 실제적으로 전국의 평균치를 끌어올린 거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가격이 6.8%대까지 올라왔습니다. 6.1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종과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상태가 또 조금 더 오른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또 토지 보상금이 또 대거 한 50조 이상 풀리게 되면 당연히 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토지와 주택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마이너스대를 행진하던 작년에 비해서 6.27%대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주택에 관련된 수도권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6.1%, 27%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로 오른 겁니다. 집값이 1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다고 말씀드리고요. 토지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토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현재 가격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앞으로 꺾인다, 안정세로 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정책을 가지고 잘못된 정책을 일관하게 되면 이제는 수습하기도 힘들겠죠. 당연히 잘못된 정책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의견조차 묻지 않고 그냥 시행을 한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